네, 이어서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코로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4차 유행의 기로에 섰다. 요즘 정부 당국자들이 이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확진자 수 계속해서 4,500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봤더니 478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어요. 400명대 후반입니다. 네. 어제는 월요일이어서 일요일 확진자 발표됐는데 473명이었거든요. 어제보다 좀 늘어났고요. 하지만 엿새째 500명대였다가 400명대로 떨어져서 이틀째지만 사실 500명 위아래로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는 다르지만 사람들이 이미 섞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이 과거에 7, 80%였는데 수도권이 이제는 이 59.1%, 비수도권이 40.9%.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6대 4 정도로 비수도권의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4차 유행을 자꾸 걱정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염 재생산 지수, 얼마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1 이상으로 넘어간 상태라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에 현재 이런 상황이면은 500명대에서 급격하게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3차 대유행도 마찬가지였거든요. 500명, 600명 넘어가다 갑자기 1,000명대로 뛰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 긴장을 바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1.07이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모든 권역에서 다 1을 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수도권 지역만 1을 넘는다. 그 수도권 지역만 좀 더 확진자가 많았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부산 등 일부 지역을 빼면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모든 권역에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는 얘기는 방역이 느슨해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누이 강조하지만 좀 지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자꾸 나오는 것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감염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남아공 변이 확진이 서울 강서구에서 5명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국내에서 그 감염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 숫자로 얘기하면 22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명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우려가 되는 상황이냐면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대유행이나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파고가 있다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파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아주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지금 골고루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업장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어떤 사람들의 경각심을 갖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진단검사가 늦어져 추가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과 행동이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 느낍니다. 괜찮아 라고 하며 너도 나도 마음을 놓는 순간에 반드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갖고 참여 방역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각심이 좀 풀렸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로 좀 들 수 있는 게, 인천 치킨집에서 그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검사만 제때 받았어도 집단 감염이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치킨집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고요. 또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가 치킨 음식점에도 이제 들렸었다는 게 나중에 확인이 되고, 심각한 상황이 뭐냐면 어린이집 원장 50대인데요. 사실은 접촉자로 통보가 돼서 검사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흡 곤란을 느끼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는데 이 연수구 어린이집에서는 애초에 지금 이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었고, 최근에 또 19명이 누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0명 가까운 지금 확진자가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70대 교사가 이미 2주 전에 발열 증상 등이 있었는데 검사를 받지 않았고 출근을 매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속 우리가 열나면은 가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1년째 해왔는데 조금 안이해진 것 아닌가 하는 대목이고요. 초발 환자가 이렇게 이제 확인된 상황에서 어린이와 교사, 가족에게 전파가 된 상황이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또 음식점하고 어린이집이 매개돼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 연수구 지역은 임시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지금 주민들에 대한 검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몸인 몸이니까 네. 스스로 좀 조심하고 좀 의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